네, 안녕하세요. 저는 델 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는 최귀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세션 주제가 5G와 관련된 얘기여서 저는 좀 엣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오늘 주제가 5G 엣지인데 통신 기술하고 새로운 컴퓨팅 환경이 결합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5G에 포커스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받은 것도 엣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5G 엣지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많이 텔코 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얘기할까 하다가 엣지 쪽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데이터 트래픽 볼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볼륨의 증가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G80 같은 경우에 센서가 한 80개에서 9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센서가 CA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라이다나 레이다나 카메라가 붙으면 이게 하루 종일 운행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혹자는 2테라, 혹자는 5테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5테라 정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운행하면 10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생깁니다. 이 데이터 용량을 저의 뇌 용량과 비교하면 제 뇌의 데이터 용량이 컴퓨터 용량으로 치면 10테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fully 자율주행차가 이틀 정도 운행을 하면 제 뇌를 다 채울 수 있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활용하게 될 VR이나 AR이나 MR 같은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하고 스마트웨어나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그리고 기타 오늘 많이 얘기가 나는 로봇들, 드론, UAM, 이 엄청난 디바이스들이 발생될 데이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네트워크에 붙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의 한 50% 이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IoT 디바이스에서 발생이 됩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을 참여를 했었고, 그때는 제가 이제 IoE라는 용어를 썼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지금 이제 IoT 용어를 쓰고, 사실 IoT가 한동안 좀 죽었다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가 나오고 AI 얘기가 나면서 지금 다시 IoT가 굉장히 버즈워드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데이터의 양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킴은 대부분 센터에서 혹은 클라우드에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엣지라고 하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이 얘기된 거는 사실은 오래됐어요. 제가 전 직장에서 포 컴퓨팅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하고 다녔고, 제가 자료를 본 거는 IBM에서 2005년도부터 내부의 리서치에 엣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엣지에 대한 컨셉만 얘기가 됐지, 이런 엣지를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고, 이걸 이네이블 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모듈이나 운영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뭐가 있는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엣지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없어서 이런 컴퓨팅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죠. 근데 그 이후에 유사한 어떤 디바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서비스 모델이 나오면서 이걸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엣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장과 가트너 얘기로는 약 10% 정도의 디바이스만 클라우드 센터에서 해결되지 않고 외부에 예를 들면 엣지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한 2025년 넘어가면 약 75%의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나 센터가 아닌 엣지 단에서 컴퓨팅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졌을 때 한 400ms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광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포워딩 하는데 한 58ms 돌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장에 계시는 OT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DDC 컨트롤러나 아니면 PLC 디바이스에서 어떤 센서 데이터가 막 올라올 때 레이턴시가 보통 한 50 마이크로세컨드 요구를 합니다. 그걸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좀 생산성에 효율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는 여러 가지 좀 클라우드와 다른 속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병원 현장도 있고 또 공장의 현장도 있고 이 도시의 현장도 있고, 즉 아웃도어에서 설치된 디바이스,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일정 부분 버퍼링하고 필터링하고 컴퓨팅해야 되는 속성,
결국은 아웃도어라는 환경 때문에 굉장히 러기다이즈드 되어야 한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턴시. 즉 이게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인터넷 조금 느리면 좀 느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게 자율주행차 환경이 되면 사고는 3초 이내에 벌어지거든요. 내가 인지하지 않는 순간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 현장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는 예측 모델하고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 테넌트 환경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안에 구현이 되게 되면 멀티 테넌트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속성들을 반영한 엣지 컴퓨팅 환경이 앞으로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그런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단일 기술로 적용되는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IoT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 클라우드 단에서 온톨로지 답법으로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걸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도 2D나 3D 기법이 아닌 VR이나 AR이나 MR 같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인프라 환경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는 없다. 결국은 이 와중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엣지 테크놀로지들은 다양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발생되는 데이터들, 엣지 단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 저장하고 현장에서 처리하고 또 메타데이터 혹은 센터로 올려야 될 데이터들은 혹은 추가적으로 인퍼런스가 필요하거나 컴퓨팅을 해야 되는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잠깐 그 디지털 거버먼트 플랫폼 얘기하면서 데이터 쉐어링 얘기가 나왔었고 뭐 데이터 댐 얘기도 있었고 데이터 레이크 얘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도 그쪽을 계속 드라이브는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그 2002년도 다보스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얘기 중에 Please stop talking about data sharing. Let's discuss about data collaboration. 이게 지금 키워드였어요. 데이터 쉐어링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안 해도 된다예요. 뭐가 중요하냐? AI 쉐어링을 얘기합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많이 분석하면 좀 더 애큐리시티도 높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 분야는 물론 어떤 정책에 의해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모아서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수집이 가능한데 민간 쪽하고 얘기하다 보면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병원 절대 데이터 오픈 안 합니다. 민간 기업 절대 데이터 오픈 안 합니다. 자, 그러면 AI를 밑으로 내려라. 엣지 단으로 내려서 각각이 컴퓨팅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만 공유하자. 지금 사실은 화두는 데이터 쉐어링이 아니고 이제는 AI 쉐어링입니다. 그걸 통해서 데이터 간의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웹 1.0이나 2.0 환경, 3.0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 인터넷 액세스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경험들을 새로 하게 됐고 또 IoT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한테 맞춤형 제품을 권고하고 그걸 통해서 레베뉴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문하지도 않을 주문할 생각도 없던 그런 제품을 저는 주문하면 내일 옵니다. 우리 집 근처에 물류센터에 와 있거든요. 보고 싶지 않은 영화를 봤는데 다음번에 뭘 볼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넷플릭스가 제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추천해 줍니다. 돈을 쓰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기업이 하는 형태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아키텍처들이 디바이스 단에서 far edge나 아니면 near edge, 코 클라우드 형태, 일반적인 형태의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far edge하고 near edge가 하는 롤이 달라요. 사실은 이게 far edge와 near edge가 같은 컴포넌트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될 수도 있고 혹은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고객의 서비스나 비즈니스 환경이나 리퀘어먼트가 다름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엣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기대하는 다양한 니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엣지 디바이스를 설계할 때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엣지를 설계할 때 그리고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디바이스와 엣지와 코어를 설계할 때 보통 우리가 수직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를 고민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엣지 간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오전에 네이버 1784 빌딩에서 로봇들이 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브레인리스로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로봇과 로봇이 스치면서 그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아, 야, 내가 지금 다른 코맨드를 받아서 이 제품을 네가 저 사람한테 대신 전달해 줄래? 난 가봐야 돼. 그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VTX 기반의 자율주행 환경이 되면 자동차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베이클하고 스테이션 간의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게 아니고 베이클 투 베이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엣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환경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좀 사례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사례 중에 텔코 쪽은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SK텔레콤하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돼 있어서 그런 인프라나 솔루션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은 주로 이제 스마트 시티하고 제조 분야에서 일부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좀 자리를 마감할까 합니다. 그리고 기타 리테일 쪽도 아마존고보다 더 뛰어난 굉장히 크레이지한 그런 서비스 아이디어나 일부 파일럿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가 되면 공유해 보도록 하고 제가 주로 플레이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세종 5-1하고 부산 에코델타 시티 스마트 시티의 일부 솔루션을 공급한 사례도 있고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스마트 시티를 기술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 효율성 증대 이게 지금의 스마트 시티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 엣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엣지가 가져야 될 플랫폼의 역할 스마트 시티에서 제공할 스마트한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 활용하고 있는 적용된 디바이스는 무엇이 있을지 계속 저희는 고민을 하는데 이 도시를 한번 돌이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센서와 디바이스가 혼합돼서 운영이 됩니다. 자동차도 있고 온습도 센서도 있고 질량 센서도 있고 엘리베이터 건물도 있고 이런 전등도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거나 혹시 일반적으로 눈에 많이 봐왔던 그런 센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거나 된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IoT 기반 위험 시설물 안전 관리는 보통 건물 등급이 A, B, C, D, E 이렇게 5개로 나뉩니다. 그 중에 D하고 E 등급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건물이에요. 강남에도 있습니다. 삼성동에도 현재 있어요. 여기 이제 센서들을 달아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구축한 사례가 있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여 개의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로 묶어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보통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계약 전력을 맺거든요. 근데 실제 계약된 전력을 맺으면 그 비용을 냅니다. 근데 실제 계약 전력 사용량은 60-7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 전력 금액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홈 같은 경우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56채의 스마트 빌리지가 있고 지금 올 1월부터 입주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씁니다. 다만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수도꼭지에도 센서가 있고 변기에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디바이스들을 다 IoT로 묶었어요. 사실은 메터가 지금 늦게 나와서 메터로 연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프로프라이티한 IoT 프로토콜들을 게이트웨이 연결해서 전체 가전 다 묶었고요. 조명, 온습도, 냉난방 거기서 전기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언제 쓰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타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돌아다니다 보면 살수차 있죠. 기존에는 이 살수차가 정해진 루트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도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데이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살수차한테 리포팅을 해주면 살수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내가 오늘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살수를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쪽만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마트 시티에 있는 일부 사례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OT 공장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기존의 팩토리 오토메이션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미쯔비시나 ABB나 지멘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의 오토메이션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그 백엔드 단의 시스템들은 여전히 덜 디지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혹은 모던 스토리지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바꿔가는 노력들을 OT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공장에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 원래 장착되어 있는 센서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센서들이 꽤 있는데, 이런 IoT가 기존에는 사일로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OT 공장, 스마트 공장, 언맨드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사일로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고 백엔드 단의 스카다나 MES나 ERP나 CRM 등과 연계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에코 파트너 솔루션들을 가지고 스마트 에코 시스템들을 패키지화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샵플로우, 즉 플랜트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어큐지션이라든지 AI ML이라든지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 플랜트 플로우의 VDI 같은, 공장에 보면 HMI 디바이스 굉장히 많은데 올드한 윈도우 7, 뭐 윈도우 5인가 이런 오래된 OS를 기반으로 해서 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국내 모 햇반 공장에 이런 엣지 게이트웨이와 엣지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인 사례가 있어요. 여기 이제 1년에 쌀 수매량을 8천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햇반의 어떤 생산성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한 3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공장장한테 한번 내려가서 그랬었어요. 야, 이 생산 라인하고 이 생산 라인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벤더에서 들어왔는데 왜 얘는 92%고 얘는 87%지? 공장장이 답변을 못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으니까. 저희가 여기다 이제 그 다양한 센서, 추가 센서하고 엣지 게이트웨이랑 저희 컴퓨팅 딥 엣지 서버들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함에 따라서 일단 수율이 되게 향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팀 에너지 절감도 한 4% 됐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양산 쪽에 그 전기 모터 생산 공장에 새로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플랫폼들도 저희가 공급을 한 적이 있고, 뭐 자동차 도장 공장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분석, 이런 일련의 일들을 제조 쪽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엣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런 러기다이즈된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단의 그 니어 엣지로 실제 저희가 HCI라는 솔루션을 구현할 때부터 노드가 3개가 필요한데 이 단일 노드에 HCI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있고, 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가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래 인프라 위에 서드 파티 에코 솔루션들을 얹어서 스트리밍 데이터, 즉 비디오라든지 CCTV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의 연속 공정상에서 나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엣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엣지 X 파운드리라고 부르고, 델하고 삼성이 주도가 돼서 이런 그 러기다이즈된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 올릴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엣지 X 파운드리 플랫폼도 저희가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이런 과정 중에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나 아니면 데이터 댄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는 속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블록 형태로 저장해서 처리를 해야만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공고하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얘기할 때 저희가 제품 얘기를 하기를 좀 꺼려하는 게, 고객마다, 즉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할 때, 스마트 빌딩을 할 때, 스마트 호스피탈리티를 할 때, 스마트 에듀케이션을 얘기할 때 고객 비즈니스하고 온라인에서 그 업무 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지, 어떤 효과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디바이스는 저 뒷단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의 니드에 맞춰서 도메인 날리지나 인더스트리 날리지를 가진 전문가들하고 고객과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낼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기술도, 아무리 좋은 테크놀로지도 고객이 기대하는 ROI, 즉 코스트 이펙티브 해야 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일종의 파일럿이나 쇼업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계속 얘기되고 있는 기술들이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고객들이 원하는 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뭐 델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